자, 여러분도 거짓말 한 적 있죠? 있다 1, 없다 2 한번 찍어보세요. 그쵸. 거짓말 못하면 바보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사가 이런 얘기도 받았대잖아. 학교에서 있는데 애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 우리 애가 학교를 오늘 아파서 못 간다고. 그래서 교사가, 그럼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걔가 I am my father. 이렇게 티나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죠? 오늘은 거짓말에 관해서 좀 더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특히 주부 같은 경우 또는 일을 하시는 직장인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위기 같은 걸 맞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사업을 막 크게 하다가 휘청하고 막 큰 위기를 맞은 적도 있고, 또 꼭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주부를 하면서도 일상에서 갈등 같은 걸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을 우리는 꾸준히 극복해 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런 갈등을 잘 극복하는 방법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감정적인 인간으로서의 일상이 있고, 또 인간의 뇌는 한편으로는 좀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좀 과학적인 그런, 뭐 흔히 우린 감정, 이성 뭐 이렇게 구별도 하고, 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좌뇌, 우뇌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구별하는데, 여하간 중요한 거는 내가 감정이라는 걸 다스린 것 하나, 그다음에 나의 어떤 그 논리 분석력을 조절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 기능을 얼마나 조화를 잘 만들고 일상을 영유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거짓말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 다 있습니다. 근데 흔히 거짓말이라고 하면, 특히 어릴 땐 잘 안 하잖아. 보통 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왕따 같은 것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또 애들은 거짓말해도 이 조금만 보면 티가 그냥 팍팍 나. 그다음에 근데 어려서부터 너무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나중에 애가 커서 그 버릇 때문에 진짜 훌륭한 어른 못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 결과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거짓말이더라. 그런 사실들이 연구 결과 밝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묘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티가 팍팍 나는데도 고개를 좌우로 절레, 아니 내가 안 그랬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거쳐서 엄마가 너 봤는데 네가 그랬잖아, 네가 동생 이렇게 툭 밀었잖아. 특히 여러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같으면 그와 같은 경험에는 상당히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딜을 할 거냐. 왜냐하면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엄마의 역할, 엄마의 일, 감정 말고 엄마의 일은요, 내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키우는 게 일이지, 애가 거짓말했다고 혼내고 뭐 잘 못했다고 혼내고 엄마한테 일어난 감정을 드러내는 건 엄마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인간의 감정적 표출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 엄마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한 엄마를 할 수는 없어요. 나 더 좋은 엄마는 해야겠다, 뭐 그런 관점에서 거짓말을 좀 보는데요. 지금 이 방에 뭐 임신부도 있고 한 자녀 엄마도 있고 두 자녀 엄마도 있고 세 자녀 엄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와 계시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어린 신생아를 빼고 엄마하고 대화가 되는 아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숫자 카드 두 장 딱 놔두고 뒤집어 놓고 서로 큰 숫자 가지는 사람한테 선물해 주기 하고는,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거나 급한 전화하고 온다 그러고 너 이거 훔쳐보지 마 라고 얘기하면 엄마 나간 사이에 애는 이 카드를 볼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말이 떨어지고 보통 애들은 엄마가 나가자마자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그럼 모든 애들이 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확실히 이건 아기의 나이하고 상관이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서 너 본 거 아냐? 이렇게 물으면 이거 나 봤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이 아이들이 이 카드를 볼까요? 안 볼까요? 이러면 안 볼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미 만약 봤는데 엄마가 만약 너 본 거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봤다고 대답할 확률이 정말 높아지거든요. 이걸 연령대별로 보면 벌써 2살만 돼도 30%는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3살이면 50%, 4살이면 80%, 5살이 넘어가면 거의 100%에 가까워질 만큼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어른들이 그리 흔히 쓰는 말로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2살, 3살, 4살, 5살 애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말 맞다나 들킬 확률도 높고 얼굴에 티도 날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리고 애가 표정으로 엄마가 너 봤지? 그러면 표정이 봤어 하는 얼굴 표정도 되게 어린애들은 많거든요. 봤어라는 표정은 짓고 고개는 좌우로 흔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티가 좀 많이 나요. 근데 한 4살 정도만 넘어가도요, 정말 연기력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요. 아이의 나이별로 거짓말을 하는 형태도 사실은 조금씩 달라요. 2살, 3살이 다르고요. 4살, 5살, 6살이 달라요. 7살 이후는 또 달라요. 사춘기 애들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짓말이라도 여러분의 아이가 몇 살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린 과연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잘 맞힐 수 있을까? 우선 그걸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뭐 내 애가 엄청난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화가 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굉장히 우리 냉정하잖아요. 지금은 차분하고. 그러면 요리를 잘 하려면 요리 재료가 좋아야 되죠. 재료 자체가 좋아야 돼. 신선하고. 그다음에 이 재료들을 어떻게 믹스하고 할 거냐는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그 외에도 뭐 정성도 있어야 되고 양념 조절하고 뭐 이런 그걸 전부 다 레시피라고 그냥 통칭할게요. 그렇게 해야 좋은 요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거짓말도 good lie, 좋은 거짓말, 그 베스트 거짓말, 정말 티 안 나는 거짓말을 잘 하려면 재료가 좋아야 된다고. 재료가 뭐예요? 지금 상대방의 상황, 나의 상황, 지금 일어난 상황,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 정보가 확실해야 돼요. 그걸 이 아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카드 한 장 한 장씩 뒤집어서 숫자가 더 높은 사람한테 선물을 주기로 했어. 굉장히 상황이 명확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명확성이 있고 내가 그걸 갖고 싶다는 욕구도 목표도 분명하고 그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훔쳐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도 내가 이 게임에서 완벽하게 이기려면 내가 봤다는 감정, 얼굴의 표정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잘 한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2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 나에 대한 상황,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둘째, 나의 감정 조절을 해야 돼요. 감정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2가지가 있으면 완벽하게 티 안 나고 거짓말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꼭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 능력이 뛰어나면 다른 일을 할 때도 당연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인지 발달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거짓말의 종류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같은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인지 발달이 잘 되어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뛰어나야 좋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좀 일찍 시작했다는 말은 아까 2살이면 30%? 그럼 그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게 뛰어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능력은 심지어 어른한테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거짓말을 했다는 걸로만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뇌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지금 이 아이가 너무나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나타나야 할 뇌발달의 지표를 보여주는 시점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거짓말하는 그 상황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고 이 양쪽의 무게를 잘 판단을 해서 그래도 엄마 생각에 거짓말하는 건 안 좋아?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 정도의 정보를 참고하고 이 아이를 대해야 이 아이의 뛰어나게 잘 발달되어 가는 이 뇌발달을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2살, 3살인데 여러분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 혼낼까요? 파티할까요?
1. 혼낸다. 2. 파티. 갑자기 파티가 많아졌어. 근데 어쨌든 1번은 안 좋아요. 1번은요, 혼을 내면요, 파티를 한다는 말은 좋은 사인을 받기 때문에 그걸 그냥 축하한다는 말이고, 혼낸다는 말은 모랄, 윤리, 도덕관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둔 거잖아요. 그러면 혼을 내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의 목표는 아이가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무언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혼내면 안 되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려면,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정말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그거 내가 한 거 막 난 창피스럽고 뭐 한 거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게 막 타인한테 피해를 입힐 만한 이유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는. 아까 제가 거짓말의 종류가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잠깐 구별해 보면 2-3살 때 하는 거짓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 그게 싫어서 너무 갖고 싶어서" 이런 아주 심플한 게 많아요. 4 살, 5 살, 6 살, 7 살 이때가 되면요, 그래 우리가 다른 얘기할 때 그 교육을 많이 했죠. 인간은 이 나이가 되면 현실과 상상이 구별 안 된다. 상상도 현실이고 현실도 상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나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연극놀이다. 이때는 산타클로스가 정말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연극놀이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은요, 거짓말의 종류 자체도 현실과 상상을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뭐 산타가 뭐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8 살이 넘어가면요, 이 아이들의 거짓말은 특정한 사건, 상황, 행동, 타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종류가 인제 모랄리티,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관을 가지고 쪼끔은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의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거짓말은 그런 모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대화에서 삑사리가 난다 정도로 생각하고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 쪽으로 옮겨줄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ABC, antecedent 말을 잘 걸고, B, behavior, 모델링, 좋은 모델링의 행동을 보여주고, C, consequence, 항상 positive, opposite,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강화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눌러버리는 그와 같은 대화의 테크닉으로 이 아이를 지도를 해 줘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답이죠.